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15번은 어차피 뭐 이제 판매가 종료됐으니까 의미가 없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그 뭡니까? 바뀐 게 없다 보시면 돼요. 어차피 뭐 개념하고 이론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작년은 아니고 재작년에 최근에 쳤던 시험에서는 보시게 되면 이제 뭐 금융 상품을 갖고 어떻게 됩니까? 뭐 14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뭐 듬뿍 우대저축, 이웃사랑 정기예금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문제가 처음에 나오는 특징 정도만 알아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해결되게 출제가 되거든요. 막 디테일하게 막 다 외우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고, 아마 이제 앞부분 우편상식 쪽이 또 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처음부터 좀 이제 되새기면서, 지금 제가 그거는 출력을 다 했으니까 요거 마치고 드릴 테니까 법령 같은 경우 그거 다시 한번 보면서, 어차피 법령 부분이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를 또 참고할 건 참고해 주시고, 교재 같은 경우는 예금 상품이나 보험 상품 말고는 거의 바뀐 게 없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보시게 되면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라고 있죠. 여기 이제 뭘 끼쳤을 때 우편 용무 제공과 관련하여 뭐뭐가 공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부가치급 여부, 재산적 손해 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실비를 보전하는 점에서 손해배상과 성질상 차이가 있다. 이게 뭔 소린가?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좀 귀찮게 했을 때 우리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다.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뭐 교통비 쓰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된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실비, 실제 비용을 보상해 주는 거, 이게 우체국 실비 지급 제도 그런 건데, 요거를 누가 발표합니까?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표를 하죠. 근데 대부분이 누가 합니까? 우정사업본부장이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체국장이라든가 지방우정청장이 정하는 요건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우정사업본부장이거든요. 이거는 뭐 크게 여러분들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별 무리 없이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 이게 뭔가 다시 한번 이제 찾아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건 아무래도 저번에 나왔으니까 다시 나오진 않겠죠. 다음에 2번에 보면 뭐가 나온다? 국내 우편 서비스 중에서 부가 우편 용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쭉 우리 그때 정리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생뚱맞은 게 하나 있죠. 우체국 꽃배달은 부가 우편 용무가 아니고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뭐 부가 서비스 인데 보면 있었죠. 이거는 여러분들 뭐 기억을 좀 했으리라 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부가 우편 용무가 혹시나 다시 나오게 되면 이런 식 말고 보기를 해가지고 기니디리미비 해서 부가 우편 용무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바르게 묶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 나오면 정말 귀찮은 문제 되는 겁니다. 싹 다 외워야 되는 거죠. 다음에 소포가 나왔죠. 소포는 정의만 아시면 쉽게 풀어요. 신서와 통화 외에는, 신서와 통화 이외만 소포를 이용할 수 있죠. 신서는 편지, 통화는 통화. 이외에 뭐를 이용한다? 소포를 이용한다고 공부를 했었죠. 그게 소포의 정의였습니다. 소포의 정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되겠죠. 노트, 사진, 거래통장, 통화는, 이거는 뭘? 이건 소포가 아니고 일반 우편물로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뭐 편지 형태나 이제 그런 걸로 어떻게 된다? 보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소포의 정의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되겠죠. 다음에 우체국 택배, 포장 불량, 부패 혹은 파손 우려가 큰 물품 당연히 제한되고요. 얼마까지? 300만원까지 밖에 안 된다 그랬죠. 300만원 이상은 어떻게 된다? 취급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되겠죠? 다음에 파손 분실 시 최대 얼마? 50만원까지 보상을 하고요. 이용요금은 지역 구분 없이 동일요금, 이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도서나 산간지역은 별도의 요금이 추가될 수 있고, 월 발송량이 몇 개? 50개 이상일 경우 어떻게 된다고? 우체 국가 별도로 계약해서 어떻게 된다? 좀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다음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봉투에 넣어 봉합하여 발송하는 통상우편물 규격 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위반 시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이게 뭔 소린가? 무게를 뭐하게 되면 무게나 길이나 이거를 넘어서게 되면 뭐하게 됐습니까? 규격 외 요금을 뭐한다 그랬습니까? 징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를 넘겨요? 규격 위반 시 규격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이 문제가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 규격의 요금을 징수하는가? 어떤 경우라고요? 길이, 무게, 뭐 부피 이런 게 뭐 할 경우?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규격 외 요금을 부과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얘는 뭐에 벗어난다? 무게에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 규격 외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문제만 이해하시면 되게 쉽게 풀어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 2번, 3번, 4번이 어떻게 돼요? 통상우편물 요건에 정확하게 부합을 하죠. 그러니까 얘는 뭐를 징수할 이유가 없어?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할 요건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야? 1번. 근데 얘들아 이거는 맞대. 최소 3.27g에서 최대 50g은 맞아요. 근데 g을 벗어나게 되면 뭐 한다고요? 규격 외 요금을 부과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문제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자, 다음에 6번. 이건 외우세요. 이건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외우세요. 이건 뭐 우리 교재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역은 소인이죠. 소인. 도장 찍는 거. 니어는 체결, 디귿은 운송, 리얼은 배달.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잠깐만 이게 그럼 답이 몇 번입니까? 소인, 체결, 소인, 체결, 운송, 배달 3번이죠. 맞죠? 이건 그림 그대로 있죠?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되겠죠? 이건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편물 취급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도록 하십시오. 다음에 7번 보시면 EMS로 보낼 수 있는 물품. 차라리 이거는 뭘 정리한다? 보낼 수 없는 물품을 정리하는 게 맞죠. 금은요 가공하건 가공 안 하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밀수입니다. 밀수요. 소위 말하면 이건 관세 부과돼야 되는 거죠. 비업 들어간 거 다 죽여. 3번 4번 죽죠. 되겠죠. 다음 송금환. 이것도 안 됩니다. 되는 게 뭐야? 마그네틱 테이프, 상품 견본, 마이크로필름, 상업용 서류, 컴퓨터 데이터 이런 게 어떻게 된다? EMS로 보낼 수 있는 물건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뭘 정리한다? 보낼 수 없는 물건만 정리해두면 되는 거죠. 다음 이게 국제우편에 관련된 문제인데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 APPU 2번 보시면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야? 상설기관으로는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국제사무국이 있다. 이건 UPU에 관련된 설명이죠.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저번 시험에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이 나왔으니까 요번에는 만국 우편연합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뭘로 좀 만국 우편연합 중심으로 어떻게 된다? 좀 정리를 더 해놓자. 되겠죠? 자, 다음에 나오죠. 항공 등기로 접수하는 국제통상우편물 중 항공 부가 요금만 징수하는 우편물 몇 번이다? 4번.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이것도 이제 내가 왜 이거는 항공 부가 요금만 징수한다 그래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좀 공익성 그런 성격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쉽게 말하면 항공 요금만 내고 다른 수수료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다른 것들은 뭐 인쇄물, 소형 포장물, 우편자료 배달 인산물 이것도 다 부가 우편 영무에 해당되는 건데 요거는 뭐 공익성하고는 이제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얘는 수수료까지 별도로 부과한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9번까지가 이제 뭡니까? 우편 사무, 우편 상식에 관련된 그 문제고요. 나머지 이제 10번부터 18번까지가 그 예금하고 보험에 관련된 그 문제죠. 자, 10번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은 왜 틀렸다? 5천만원까지만 보장되죠. 이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답은 2번이죠. 제가 보험은 보험사도 다른 보험사에 재보험 든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드렸던 겁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뭐 비행기 사고 나고 그러면 이제 보험금 엄청나게 많이 줘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요번에 아시아나 항공 그것도 사고 났을 때 우리나라 그 보험회사가 외국계 보험회사에 또 어떻게 된다. 재보험을 들어놨었죠.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되는 거고. 다음에 3번하고 4번 이거는 지금 답은 틀렸는데 이걸 제가 지금 찾다 보니까 좀 못 찾았는데 요거는 아마 법령을 보면서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제가 3번, 4번은 지금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여기 지금 금융위원회하고 이런 게 아마 지금 그거 소관부서가 바뀌었을 거거든요. 이게 과학기술부 장관이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 이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요거는 법령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찾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못 찾았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뭐 2번은 뭐 여러분들 확실히 아는 거니까 찍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다음 이제 11번 같은 경우도 우체국 전자금융 및 제휴서비스. 답은 몇 번이다? 3번이죠. 우체국 인터넷 뱅킹에서의 신한은행 스위프트망을 통해 수취인의 해외은행 계좌 송금이 가능하다. 이거 이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제가 뭐 그렇게 중요하게는 안 보고 갔는데, 전자금융 쪽을 제가 이렇게 뭐 중요하게는 안 보고 갔는데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전자금융이 대세기 때문에. 이게 어디 있었다. 아, 요게 여기 보면 안 되고 만약 이런 거 보시게 되면 에버리지 원 플러스 카드, 아시칩, 쏘리. 원 플러스 카드는 무슨 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가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거죠. 원 플러스 카드는. 다음에 이게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전 서비스 할 수 있는 거, 이걸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환전 예약은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안 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 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네요. 환전 예약 서비스. 고객이 우체국 창구를 방문 원화를 납부하고 고객이 지정한 날짜에 인천공항 우체국에서 외화 실물을 수령한다. 이게 뭐가 안 된다고? 환전 예약은 모바일 뱅킹이 아니고요. 직접 가가지고 우체국 가서 신청하고 인천공항 가서 외화로 찾는 거죠. 되겠죠? 다음에 1번은 틀린 게 자행거래 방식이 아니고 타행거래 방식이죠. 이거 창구만 공동이용 서비스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요. 창구망 제휴은행 이게 지금 이게 틀렸구나. 쏘리. 제휴은행 창구가 아니고요. 어디에서? 제휴은행 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제휴은행이 어디 있었습니까? 한국시티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그러니까 얘들은 지점이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은행 직원들이 우체국 망을 이용해서 뭐처럼 원래는 대구은행에서 우체국으로 붙이면 타행이죠. 엄연히 따지면 우체국하고 한국시티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은 뭡니까? 타행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창구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타행 서비스가 아니고 뭘로? 자행 서비스로 이용 가능한 거. 우체국 고객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누구 고객? 제휴은행 고객이 자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되겠죠? 그러니까 왜 틀렸는가? 제휴은행 창구에서가 아니고 농협 창구에서 제휴은행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되겠죠? 그런 건 이제 어차피 우리가 뭐 개요 부분에서 다 찾을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12번. 우체국 예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거는 것은 기억니은 답이죠. 다음에 이게 디귿은 어떻게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서 한국에서 해외 계좌로 이체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다음에 USD 타발송금 서비스. 이게 어떻게 된다고? 도이치은행만을 거쳐서 어떻게 된다? 고객이 전 세계 모든 은행부터 USD를, US 달러를 한국의 수취인 우체국 계좌 또는 주소지로 송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발 송금 서비스를 통해 잠깐만, 통해 USD를 잠깐만, 이게 잠깐만. 아이씨. 한국에서 해외 계좌로 이체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체하는 거죠. 해외에서 한국으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근데 이게 이제 앞에서 했던 건 뭐야? 스위프트 서비스보다 좋은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도이치은행만을 거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뭐라고? USD 타발송금 서비스. 타발송금 서비스. 그 내용들. 이제 어차피 개요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된다? 해결이 다 된단 말씀이죠. 다음에 금융경제, 과세, 자금 세탁 방지 업무. 이게 어디서 한 번에 다 물어봤나 그러면요, 우리 교재 보면 175쪽부터 시작해서 기타 상황이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앞쪽에 나오는 한 의나 이런 데서 어떻게 된다? 한 문장씩 따서 문제를 어떻게 된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채권시장은 발행 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회사채까지 맞죠? 근데 환매 조건부 채권은 뭐가 아니다? 발행 주체로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거죠. 다음에 일반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까지 맞는데 중소기업은행은 뭐라고요? 특수은행이죠. 그래서 틀린 거고. 모든 금융소득은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아니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뭐라고요? 이자, 배당, 근로, 부동산 임대, 사업, 연금소득 요거랑 합산해서 어떻게 된다? 되는 거죠. 모든 금융소득. 이게 틀렸죠.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고객 확인제도. 이게 이제 자금 세탁 방지 업무 이쪽하고 어떻게 된다? CCD 자금 세탁 방지 제도 그거랑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한 단락별로 한 문제씩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한 단락별로.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좀 이렇게 서술 자체가 어떻게 된다? 주어 서술을 이렇게 바꿔놓고 누가 보내는지 누가 받는지 그런 걸 또 좀 이렇게 바꿔놓은 그런 부분들이니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금융상품. 답은 1번이고요. 2번은 틀린 게 최소 가입기간이 6개월이고요. 다음 챔피언 정기예금이 90% 범위까지 2회 분할 해지가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양도성 예금 증서 중도 해지 가능합니다. 이건 내가 팔고 싶으면 팔아버리면 되고요. 양도성 예금 증서 CD는 어떻게 된다고? 예금자 보호 따위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쉽게 풀었을 테고. 다음 15번은 여러분들 푸실 필요 없고요. 다음에 16번 비과세 요건은 뭡니까? 저축성 보험 10년입니다. 이거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10년. 다음 2번은 여러분 이거 잠깐 보세요. 2번 선지에서 중요한 게 모든이 틀렸습니다. 모든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5년 이내 해지된 모든 계약, 모든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나오게 되면 99.9%는 의심하고 가셔야 됩니다. 틀렸다 보시면 돼요. 왜?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되겠죠? 아까 전에 생계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그런 거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아까 배웠었죠? 여기 나오잖아. 연금보험에서 예를 들면 우체국 연금보험 여기에서 아니다 여기가 아니고 참 저축보험이죠. 저축보험이죠. 연금저축 저축성 보험에서 잠깐만요.
아까 전에 뭡니까? 이게 어디 있었습니까? 이게 모든이 틀렸는데. 아, 여기 나오네요. 이거 뭐 절세형 상품. 우리 그 뭐 223쪽에 잠깐 보시면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일반형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 생계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60세 이상 장애인 등의 계약자에게 만기뿐만 아니라 중도 해약 시에도 뭐다? 이자소득세가 어떻게 된다고? 해지가 된다. 그러니까 중도 해약하면 어떻게 된다고? 면세 혜택 그대로 간다 그랬었죠. 지금 뭐가 틀렸다? 모든이 틀린 겁니다. 모든. 자,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소득공제는요, 중복이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아무리 장애인들이라도. 그래서 여기는 뭐가 틀렸다? 계약건으로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와 장애인 전용보험 소득공제를 받는다. 중복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문제에서는 선지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 센스를 발휘하셔야 되는 게 모든이라든가 중복, 이 금융상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제 앞에 서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틀렸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 예외적인 경우가 반드시 존재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라든가 이렇게 과세공제는 상당히 어떻게 된다? 그 되도록이면 안 해주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복해서는 안 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우리가 계속 봐왔던 거 4번이죠. 보장성 보험의 경우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라 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건 우리가 뭐 계속했던 내용이고요. 다음 17번. 1번은 왜 틀렸습니까? 보험계약을 부활한 경우 계약 시점, 부활 계약한 때부터 뭐가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 전에 실효됐을 때는 말 그대로 효력을 상실한 거죠. 그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 있다 없다? 택도 없는 소리죠. 실효가 뜻이 뭡니까?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부활 시점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뭡니까? 보상을 해주는 거죠.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답은 2번이고요. 이건 우리가 뭐 했었고. 다음 3번은 제가 무효랑 취소랑 건 말씀드렸죠.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 되겠죠? 처음에는 유효가 아닙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되겠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 무효가 아니고 취소라고 얘기죠. 취소. 처음에는 유효했지만 보험 계약이 무효 사유 발생하면서 그 보험 계약을 뭐 하는 거? 취소하는 거죠.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무효. 다음에 4번. 부활 청약할 때도 뭐합니까? 어차피 부활도 계약이죠. 반드시 무슨 의무가 있다? 고지 의무가 있죠. 자, 다음에 18번. 생명보험 상품이 나오는데, 자, 종신보험은 뭐라 했습니까? 말 그대로 종신토록 보장해주는 거죠. 뭐가 틀렸습니까? 보험기간을 정해둔 게 아니죠. 보험기간을 정해놨다는 거는 80세 만기, 60세 만기, 이게 보험기간을 정해놓은 거고, 종신은 죽을 때까지죠. 그럼 선생님 죽을 때까지 기간을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 의미가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종신은 죽을 때까지 보장해준다는 말은 특별한 보험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죠.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제가 오늘 가입해서 올해 보험료를 붙였다. 초에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럼 내가 내일 죽더라도 어떻게 돼요? 종신보험을 가입했으면 죽는 순간 보험료가 지급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특별히 뭐 한다고 뭐가 틀렸습니까? 정해놓고가 틀렸죠.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금 제가 쭉 안 그래도 그거를 보니까 우체국에서 올해 나온 자료가 좀 우리 교재보다는 내용이 좀 적어요. 우리 교재 내용보다 좀 적어요. 근데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금융 쪽은 상품은 무조건 이걸로 가셔야 됩니다. 우체국 자료로 가셔야 됩니다.
금융 쪽 상품은 무조건 우체국으로 가셔야 되고, 다음에 일반적인 우편사무라든가 우편이라든가 금융에 관련된 이론이라든가 기본 개념은 우리 교재를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 우리 교재가 더 자세하게 편집을 잘 해놨으니까요. 다음에 이제 법령은 제가 좀 이따 드릴 건데, 잠깐만 일단 갖고 올게요. 잠깐만요. 말씀이 아니고요. 그게 지금 부가우편 영무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럼 쭉 지금 부가우편 영무가 뭐가 있는지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 뒤에 보면 국제우편까지 법령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다 외우시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차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편 사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걸 이제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 그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외우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 다 어떻게 외웁니까, 우리? 미쳤죠?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우체국 측에서 법률, 명령, 규칙을 어떻게 됩니까? 딱 같이 이렇게 구분해서 놔뒀으니까 이게 아마 한눈에 보기에는 우리 교재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 출력을 한번 해봤는데, 원래는 그렇게 뽑으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렇게 뽑혔어요. 근데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절대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뽑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모아찍기가 두 쪽씩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 모르고 뽑는 바람에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제 법령하고 법률, 명령, 규칙, 거기서 이제 개정된 내용들, 최근 개정. 근데 제가 또 사실 최근 개정만 뽑으려면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건 한번 뽑아가지고 최근 개정을 또 일단 최근에 바뀐 내용 중심으로 어떻게 된다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그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칸이 세 칸이죠.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규칙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자세한 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우편 사무에 관련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적혀있다? 규칙에 적혀있다 보시면 돼요. 규칙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지금 얘가 법 시간도 아니고요. 법률이 뭔지 명령이 뭔지 규칙이 뭔지 그런 거 물어보면 문제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정리할 때는 규칙을 한번 쭉 보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규칙이 내용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거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이제 뒤쪽에 이제 예상 문제하고 쭉 나와 있죠. 요거 풀 때도 근데 이 출판사에서 자식들 추록을 보내라고 하니까 자식이 추록을 안 보내고 있어 지금. 그죠? 이게 지금 2012년 공채 시험 당시 우정사업본부에서 3번의 개정자료 발표. 이게 개정이 잦다 보니까 얘들도 지금 최종본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2012년 시험 때도 좀 이제 됐으니까 일단은 뭐 제가 계속 우정사업본부에 들어가서 이거는 계속 보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서 혹시라도 개정이 되게 되면 또 그 부분은 또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제가 문제 풀 때도 개정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대표적인 게 270 우리 교재 잠깐만 보실까요? 271쪽 잠깐만 보세요. 271쪽 271쪽에 8번 보세요. 이게 이제 요번에 바뀐 내용이잖아요. 우편 사업의 경영 주체 또는 이를 관장하는 자는 이게 누구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이제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더 이상 바뀔 게 없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바뀌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제 요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바뀐 내용을 또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좀 내용이 바뀌었다고 싶다는 이런 거는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또 정리는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개정을 시키는 게 아니고 우정사업본부에서 자꾸 개정을 시키게 되면 저도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출판사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뭐 얘들도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얘들도 뭐 그 우정사업본부 그거대로 움직이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뭐 얘들이
추록을 안 만들면 뭐 제가 먼저 만들든가 하더라도 제가 먼저 알려드리든가 할 테니까 하여튼 뭐 여러분들은 이제 최신의 자료를 갖고 시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내일은 그거 오늘 알아드렸던 법령 그거 있죠, 법령지 그거 한번 쭉 한번 절대 외워란 거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반복해서 보다 보면 여러분들 다 보라는 소리도 아니고 하여튼 이제 수업하면서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되겠죠? 자, 일단 뭐 오늘 좀 일찍 마치고 하고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시험을 한번 풀어봤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장땡입니다. 그래서 좀 되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확실하게 만점 맞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